이번 시간은 주문 구매를 통한 병행 처리 확인 세 번째 시간으로 동시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구매 주문 화면을 개발하고 JPA로 개발한 거 같이 작업을 했었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는 3명이서 로그인한 후에 동시에 구매하고 주문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병행 테스트를 하려고 트리거에서 그 밸리데이션, 유효성을 체크하려고 넣어놓은 로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인데, 그 트리거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로직이 있어요. 수량을 문자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원래는 수량은 숫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는 이유가 수량을 문자열로 등록해서 강제로 오류를 발생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주문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따지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주문된 것보다 커야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가 만든 이 저기에서는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주문량이 구매량보다 많아지면 강제로 오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이런 커리를 넣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그러면 트리거에서 에러가 나면서 트리거가 롤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만약 트리거에서 강제로 오류가 발생하면 컨트롤러에서는 아래 소스가 있어요. 이 아래 소스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재고 수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은 동시성 테스트 코드를 안 넣어놨어요. 그냥 누르면 되니까. 근데 주문할 때 진짜 동시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스크립트를 넣어놨는데, 화면으로 보시면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 요 버튼은 뭐냐면, 화면에서 이렇게 동시 테스트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요 오더 테스트.2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오더 테스트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세이브 오더, 신규 주문을 작성을 하는데 한 건씩 작성하면서 3초 후 3초의 딜레이를 줬어요. 그리고 30번을 돌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구스는 10번 아이템을 사용하게 했죠. 이 10번 아이템은 뭐냐면, 가서 보시면 마가레트네요. 마가레트 갖고 테스트를 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마가레트 10번 아이템 날짜는 12월 10일로 지금 주문을 걸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개씩 빠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날짜를 2024년 1월 1일로 해볼까요? 지금 1월 1일이니까 01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저장한 후에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를 코딩을 넣어놨고요. 동시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구매 데이터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3개 브라우저에서 각각 로그인을 한 상태로 요 버튼을 동시에 누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고요. 올라왔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건 구글로 로그인을 했고요.
구글로 로그인 했고요. 두 번째 거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네이버로 로그인하고, 세 번째 거는 그냥 디폴트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이렇게 들어왔죠. 구매 주문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떴어요. 두 곳에서만 데이터를 등록을 해볼게요. 재고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마가렛 거 벌써 125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럼 등록은 해볼 필요 없고, 등록은 다른 걸로 해볼게요. 땅콩 강정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땅콩 강정.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땅콩 강정을 하나 주문하고요. 이쪽에서도 땅콩 강정을 하나를 주문할까요? 두 개 주문할까요? 이쪽에서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콩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콩 강정이 여기는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죠? 여기는 하나 두 개가 떴네요. 여기는 지메일 여기서 등록한 게 떴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뜬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16개, 17개. 여기도 근데 조회를 하면 17개가 될 거고요. 재고를 보면 땅콩 강정이 그쵸? 하나, 둘, 원래 3개였다가 6개가 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동시성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주문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얘를 누르면 되는데, 아까 125개였잖아요 재고가. 근데 10번씩 30번을 막 하면 300개가 되는 거잖아요. 300개 그쵸. 그러니까는 125개가 다 팔리고 무조건 재고가 부족하다는 에러가 날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확인 지금 돌고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3초마다 10개씩 소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고수를 부족하다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떴을까요? 이게 돌다가 뜨고 나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이 포르프를 각자가 몇 번을 돌았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자바에서도 코딩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게. 이게 어디서 처리되냐면 가장 중요한 트리거인 여기서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주문 트리거, 주문 히스토리 트리거에서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킨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재고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재고는 이상해, 재고가 부족한데 주문이 들어왔어, 이건 주문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르게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문이 마이너스면 뭐 자동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그 상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 놓는다든가, 그렇게 처리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로직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여기는 주문이 몇 개 됐고 저기는 주문이 몇 개 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1월달에 주문이 엄청 많은데, 자 보세요. 10개씩 주문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주문자가 등록이 안 되는 그러네요. 주문자가 등록이 안 됐네요. 주문자가 등록이 안 됐네요. 그거를 처리를 안 해놨네요. 제가 주문자 등록하는 거는 여기다가, 원래는 여기다가 주문자를 등록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문자가 있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이메일 분명히 있었는데요. 왜 안 됐죠? 데이터도 안 들어갔을까요?
오더에서 새로 고침하면 그러네요. 안 들어갔네요. 근데 누가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 안 들어갔어요? 원래 들어갔었거든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뭔가가 코드가 잘못되었나 봐요. 오더 테스트로 해서 넣었었는데 안되네요.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성 테스트가 된다는 되었음을, 여러 명이서 같은 작업을 해도 문제없이 업무가 처리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스 받아서 할 때 여기가 그 주문자의 아이디거든요. 근데 이게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를 넣으려고 제가 코딩을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이요. 이렇게 이 부분 왜 안 들어가든지 한번 여러분들도 소스를 한번 직접 고쳐서 들어가게끔 한번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시성, 병행 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방금 전에는 업무에서 트리거가 없었다면 재고가 없는데도 주문이 계속되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재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서 마이너스 재고가 안 되면서 더 이상 주문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업무를 여러 명에서 동시에 처리할 때는 보통 이렇게 시퀀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등록을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시퀀스는 절대로 중복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좋고요. 재고 같은 계산 업무가 있는 업무는 트리거를 적절히 활용해서 유의성을 체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는 이 화면에서 저장, 삭제, 수정 이런 기능을 다 넣어놨었는데, 저런 업무는 사실은 등록성 삭제를 모두 허용하지 말고요. 등록 및 삭제 또는 등록만 허용해서 처리하는 게 유효성을 잡는데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능을 더블어머에서는 다 넣지 않죠. 요새는 보통은 승인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처리를 해서 삭제를 할 수, 취소가 삭제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보통 수정까지는 안 하고 등록하고 삭제만 하는 걸로 해서 잡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여러분이 굉장히 자세히 하면, 저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테스트를 하면 작성한 트리거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심도 있게 해서 트리거도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한번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B뿐만 아니라 JPA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가지 핵심 기능들이 다 들어갔죠. 그리드, JPA, 트리거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이번 강의는 굉장히 알찬 강의이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강의는 제가 한 3, 4개월, 5개월 정도 굉장히 바빠서 5개월 후에나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시작한 한 해의 마지막 강의? 당분간의 마지막 강의를 올려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